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업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 인류 국가 실현이라는 국민적 야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철학에 기반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았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기회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통해 개인의 자립, 자활의 의지를 높이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와 마주해야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97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외화의 부족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연결됐는데 그게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진 않았습니다. 2008년은 완전히 반대죠. 리만이 파산하고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12월까지 무려 700억 달러를 빼갑니다. 엄청난 충격이 우리한테도 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충격이 가장 먼저 전해진 건 다름 아닌 서민이었다. 또한 경제 회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 역시 서민이었다.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복지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 효과적이고 선도적인 복지 행보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을 놓아온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만나보자.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민 정책에 가장 큰 신경을 써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빠르게 극복한 이명박 정부. 하지만 그 극복의 성과가 곧바로 민생 안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2009년 초에는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계속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2009년 총 243만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 등의 적극적 민생 안정 지원을 실시해 나간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가구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한시 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실시. 41만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했다. 특히 생계보호 대상 가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 민간 후원 등을 연계, 서민 체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은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우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정부 지원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긴급 복지 제도를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가구는 2012년 5만 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과 같이 특히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양 의무자와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저소득층에 대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소외계층 발굴 노력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복지 소외계층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상시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 노력을 강화해 2012년 12월까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약 2만 2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갔다.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추어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와 함께 고령 인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 부부나 노인 단독 거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이명박 정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우선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늘어나는 반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조금만 참으세요. 둘, 셋, 넷, 다섯.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님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음식부터 청소, 빨래, 병원 동행이라든지 목욕 서비스까지 해드리는 보험의 한 형태고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참 묻혔어. 탈로 그 정도 여기 와서 탈로 하자. 지휘야 효과 있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불과 5년 만에 수혜자 수가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관련 일자리 확충과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노인들의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는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연금을 받는 대상과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2008년 290만 명에서 2012년 391만 명으로 급증하며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 경제적, 의료적 지원과 함께 따뜻한 마음의 복지도 이어지고 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현재 전체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 어쩌면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절실한 건 사람의 손길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노인 돌보미를 통해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 복지를 연계시켜주는 노인사랑 잊기 사업은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에 대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는 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10년 7월부터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12년도에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약 31만 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한편 2011년 10월부터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활동보조 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수는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가사활동, 외출, 신체활동 이외에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의료 재활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장애인 복지가 이제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가장 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연금 제도의 도입과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대 그 프로그램이 장애인 복지를 거의 완성하는 그런 법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 아동 및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2009년부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 등에게 재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 재활 지원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약 4만 4천 명의 장애 아동들이 언어, 청능, 음악 등 재활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장애 아동을 둔 가족 구성원에게는 양육 지원과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 아동 양육에 따른 피로를 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어 발달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예산 측면에서 본 그 복지 수준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가 이루어질 거고 OECD의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한국의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족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웃이 됐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의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한 걸음 진전하게 된다. 전국의 시군구 단위까지 200개에 이르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국어 강좌, 가족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사들에게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해 다문화 자녀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누리 콜센터. 지난 2011년 6월에 문을 연 이곳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말도 문화도 낯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이곳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들이 각국의 언어로 도움을 준다. 상담을 맡고 있는 이들도 낯선 한국 땅에 시집으로 온 결혼 이주 여성들. 생활정보에서 급한 통번역 서비스까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전해주고 있다. 1년간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약 2만여 건. 하루 상담이 보통 15에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몽골 분들은 이제 통역이라든가 정보를 많이 하고 이제 한국인 배우자라든가 한국 분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보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길 갔다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이 상처에다가 뭐로 발라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Vâng, chị đọc và số điện thoại và chị ghi được không ạ? 02. 다누리 콜센터의 활동은 상담을 맡은 이주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생활의 안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 이민자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갖는 거라고 해서 처음엔 많이 두려워들 하셨는데요. 직장 교육 및 뿐만 아니라 1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간 안에서 많은 적극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또 일과 가정에서 이제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자신감을 더 가지게 돼서 많이들 즐거워하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문화 가족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폭 강화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다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대한민국은 결혼 이주민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속히 악화된 고용 여건 속에서 출범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운영했고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악화된 고용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청년, 빈곤층 등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일자리 정책에 중심을 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용 위기를 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를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2009년부터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고용센터에 취업 성공 지원팀을 신설.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했다. 직장을 잃은 후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채 노숙자 생활을 하던 황대로 씨. 그 역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자리를 얻어 어엿한 직장인이 됐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도움이 컸습니다. 적성거서와 같은 상담도 받고 직업 훈련을 거치면서 얻은 자신감이 제게 참 소중했습니다. 덕분에 취업도 되고요. 요즘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게 됐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도 생각 못한 만큼 힘들었지만 제가 다시 기회를 얻고 또 다시 희망을 만난 것처럼 취업 성공 패키지를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도록 돕는 또 다른 노력은 2009년부터 시행된 희망 리본 프로젝트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리본 프로젝트는 기초 상담에서 취업 알선까지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한편 맞춤형 취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희망 리본 프로젝트와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했다. 실직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연계하고 취업 가능성이 낮은 수급자나 노숙인, 취업 성공 패키지 탈락자에게는 희망 리본 프로젝트에 연계해 1:1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 나갔다. 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을 마련해 2012년까지 18,000가구에 혜택을 전했다. 2013년도에도 14,000가구를 신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를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모든 지원을 한 번에 중단하기보다는 수급자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의료, 교육 급여에 대해 2년간 추가로 지원하는 이행급여 제도를 도입, 참여자들의 탈수급 의지를 높였다. 지하실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또 홀에서 서빙도 해보고 보험, 또 화장품 어려운 속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어떤 뚜렷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희망 리본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 어려우신 분들 중에 취업이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는 그런 자활시범 사업이거든요. 거기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신 거예요. 2010년도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당당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Yes, I can. 감사했죠. 쥐구멍에 벼시 뜨는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방식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경쟁력이 없는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외에 다른 부처들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부처별로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와 사회적 기업 인증 추천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수와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됐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를 받는 전체 사람들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2011년 240만여 명으로 2007년에 비해 139배나 증가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갔다. 2007년 11만 개 수준이던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2012년 22만 개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임금 수준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부분과의 협력도 늘려나간다. 경쟁력 있는 고령자 기업의 설립을 도모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 노인 인턴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는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약 6,500여 명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됐고 고령자 친화기업 또한 25개가 설립돼 단기간 내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란 뜻을 가진 이름의 카페. 진한 향기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하는 이곳의 바리스타들은 지긋한 나이의 어르신들이다.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만든 이 카페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문을 열고 실버 바리스타들의 무대가 됐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한 잔에 3,000원 수준인 착한 가격. 수익금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돼 사회공헌이라는 특별한 향기가 더해진다. 하지만 이 카페에 가득한 여유와 미소의 주인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어르신들 자신이다. 저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막연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노인으로 주저앉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아한 일자리를 찾던 중에 저희한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 자존감이라든지 우울은 낮아지고 이런 전체적인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들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인천 곳곳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계속 점포를 늘려나가며 노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갈 예정이다.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복지의 중심을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두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2009년에는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91년부터 의무 고용 제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의무 고용률의 변화 추이도 궁금한데 어떻게 변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1991년도에 도입했습니다. 1991년도 도입 당시 장애인 고용 인원은 약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3만 3천 명, 즉 13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 네.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지원을 강화해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다. 2008년 도입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도 확충해 나갔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윤석준 군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커리어 점프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상담, 직업 교육을 거쳐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아주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표현을 못하고 살아간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 지금 상당히 좋아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이나 기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 나갔다. 제 정부의 목표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나라.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더 나은 내일을 일궈가는 사람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당신. 당신은 희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목했던 또 하나의 분야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출산과 육아 시기에 일을 그만두는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후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08년 6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 2009년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과 직업 교육, 취업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후 사후 관리는 물론 가사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 가정, 양립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의 확충과 더불어 취업 이후에도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또한 절실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였다. 또한 기업과 함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확대하고 탄력근무제를 장려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능동적 복지의 또 다른 축은 미래를 향한 투자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온 국민의 꿈인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키워갈 수 있는 삶,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가장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2012년부터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됐다. 그리고 보육과 유아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또한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2012년에는 만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입했고 2013년에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누리과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양육수당을 받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육아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2011년 7월부터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해 2012년 12월 말 총 778개소를 지정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갔다.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다. 보육 분야의 또 다른 지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다. 만 12세 이하의 취업 부모 자녀들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2007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됐다. 2010년에는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 종일제를 도입했고 시간제 아이 돌봄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매년 예산을 늘려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시행 후 이용 건수는 크게 늘어나 취업 부모의 양육 공백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방과 후에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 교실 운영도 지원해 나갔다. 친구들이랑 와서 학교 숙제하고 그다음에 돌봄 숙제하고 그다음에 간식 책 보다가 간식 먹고 놀아요. 돌봄학교에 안 오면 엄마 아빠 회사 다녀가지고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돼가지고 돌봄학교에 오면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서 좋아요. 팽이 만들어요. 자, 팽이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단추가 이렇게 돌봄 교실의 모토는 엄마 품처럼 따뜻한 교실. 아이들의 숙제와 보충 공부는 물론 요일마다 독서, 전래놀이, 속담풀이, 미술활동, 신체 수업 등의 테마를 정해 특별활동을 진행한다. 학부모의 95%가 맞벌이 부부인 영서초등학교는 돌봄 교실 시행 후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희처럼 둘이 같이 맞벌이하고 있는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죠. 바깥에 이제 사설 그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도 막 알아보기도 하고 좀 분주했었는데 학교에 있더라고요. 돌봄 교실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일하고 이제 있지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의 육아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을 돕고 있는 돌봄 교실. 이제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에도 안길 수 있는 학교라는 따뜻한 품이 생겼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그 성장의 속도에 맞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제도와 지출도 증가해 왔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정 수급, 예산의 중복 지출 등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도 낮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전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2010년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2013년 2월에는 정부 내 296개 모든 복지 사업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복지 사업 정보를 개인별, 가구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복지 대상자에게 알맞은 복지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들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응해 기존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보건복지, 고용교육 등 여러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구성한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공민간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종합관리,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는 최일선 복지 거점 기관으로 복지 상담, 종합적인 복지 정보 제공,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의 손길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까지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도 4,000명을 신규로 확충하는 등 2014년까지 총 7,000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별, 가구별 여건과 욕구에 맞는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됐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서민을 보듬고 희망을 전해온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복지 지출은 2012년 92조여 원으로 정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 평균 증가율도 8.5%로 정부 지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회 약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활의식까지 높이려는 선도적 복지 행보. 이것은 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대한 많은 기여와 결실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 민간이 서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노력. 영상실록 6부에서는 청년의 희망시대를 열어온 지난 5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